이제부터는 이제 모델링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전체 크기를 파악해 보세요. 1500, 600, 690, 그리고 30, 300, 30, 540, 30 이런 치수들 있죠? 얘네들을 보시면서 천천히 형태를 파악해 봅니다. 아, 이쪽은 장이고 이쪽은 다리고, 그죠? 여기부터 만들어 가보죠. 자, 렉탱글. 자,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두 가지겠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푸시앤풀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그려서 이쪽으로 푸시앤풀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300,30. 그 다음 푸시앤풀 690.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바닥에다 다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540, 300. 다시 푸시앤풀, 여긴 안 나와 있지만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만들어 보시죠. 그죠? 얘를 복사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끝에까지 복사하는데 나누기 2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얘는 삭제. 그러면 오른쪽에 책장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마지막으로 렉탱글. 마지막이 아니죠. 자, 이렇게요. 1500, 600.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그러면 상판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를 눌러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600, 690.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옵셋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옵셋은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옵셋이죠. 그죠? 근데 다시 봅니다. 제가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했고,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키 빼기 선택이죠. 이렇게 뺐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옵셋 어떻게 되나요? 디귿자 모양으로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니은자로 선택했어요. 옵셋, 니은자로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하나만 선택해 봤습니다. 옵셋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모서리 하나는 옵셋 되지 않습니다. 모서리 한 개는 옵셋 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옵셋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니은자로 옵셋을 했습니다. 그러면 니은자 모양으로 옵셋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하고, 자, 옵셋 30mm요. 선택하고 옵셋 이렇게 30mm. 자, 가운데를 여기를 지워주면 이런 모습이 되고, 푸시앤풀 30. 자, 이런 모습이 맞을까요? 여기 모습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과제물에 여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옵셋 3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여기 하중을 제대로 받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하중 제대로 못 받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 부분에 하중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 자,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자,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600mm, 단은 200mm씩, 그 다음 깊이는 20mm, 폭은 10mm입니다. 이거 옵셋을 위한 예제예요. 자, 렉탱글 골뱅이 600,600, 아이고 그냥 600,600, 캐드랑 헷갈렸네요. 푸시앤풀 600.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셋을 할 건데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옵셋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해요? 먼저 전체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 하는 방법을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면 어때요? 우리가 신경 써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컨트롤 키는 눌러요. 근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그냥 드래그 해버리면 조금 더 쉽게 되는 거죠. 자, 옵셋 200mm. 자, 다시 한번 옵셋 200mm.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내리는 거죠. 400, 200. 그러면 기본 모습이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 안쪽으로 옵셋을 하는데 간격이 10mm. 자, 여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1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20mm. 자, 여기가 문제인 거죠. 여기는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셋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전체 선택하고, 더블 클릭으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빼주시면 금방 선택이 끝납니다. 옵셋 10mm, 푸시 앤 풀 20mm.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빼기, 그 다음 10mm, 푸시 앤 풀 20mm.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매트리얼입니다. 재질이요. 전에 재질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바로 여기가 매트리얼입니다. 재질이고, 여기에 다양한 재질들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블록, 즉 벽돌을 넣고 싶어요. 그 벽돌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기 다양한 벽돌들이 있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벽돌이 들어가야 할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벽돌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재질을 하나 넣어 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벽돌 재질을 찾아서 넣어 보시면 돼요. 자, 넣어 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 여기 에디트 탭 보이시나요? 셀렉트 탭 말고 에디트 탭. 내가 재질을 선택하면 이 부분에 이렇게 재질이 들어와요. 여기에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선택하면 재질이 들어와요. 자, 선택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와요. 자, 근데 여기 스포이드 보이시나요? 여기 셀렉트 탭의 스포이드. 얘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면 내가 만든 객체에 있는 재질이 들어옵니다. 선택하면 여기 재질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여기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를 누른 다음
선택해도 재질이 이렇게 선택돼서 들어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다른 데서 모델링한 거 들어왔는데 이거 재질 어떻게 가져오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이거 스포이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스포이드를 클릭하게 되면 스포이드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재질이 이렇게 들어와요. 스포이드로 클릭하면 이렇게 재질 들어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재질이 들어오면 에디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색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RGB로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재질로 바꿀 수도 있고, 바로 이 부분, 여기 크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500. 그래도 크네요. 300. 어떤가요? 크기가 적당해졌나요? 여기 오른쪽에 쇠사슬 있죠? 얘를 끊으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따로따로 적용해 줄 수 있고, 지금처럼 하나로 이어 놓으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요. 쇠사슬 꺾어졌죠? 이러면 가로, 세로 따로따로 지정하는 거고,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쇠사슬이 이어졌죠? 이러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습니다. 가로를 조절하든 세로를 조절하든 비율이 일정하게 바뀌게 돼요. 여기서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가요? 크기가 적당히 조절됐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크기를 조절해 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텍스처라고 나와요. 이 텍스처가 무슨 뜻이냐면 질감이란 뜻입니다. 매티리얼은 재질이란 뜻이고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입니다. 질감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질감이라는 옵션 중에 포지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지션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포지션을 누르면 이렇게 텍스처의 위치를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전시킬 수도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얘를 이런 식으로 왜곡 줄 수 있습니다. 왜곡이죠. 삐뚤음하게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치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애들은 조절이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포이드로 재질을 불러온 다음에 다시 이와 같이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질감이 적용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오른 버튼, 텍스처, 포지션.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마저 재질을 줘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랜드스케이프 잔디 질감 주고 크기 조절하고 자, 셀렉트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재질을 꼼꼼하게 주면 되겠군요. 그럼 어떤가요? 다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재질까지 꼼꼼하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아까 모델링 했던 얘 같은 경우도 나무 재질을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무 재질을 주고 방향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식으로 재질 부여해주고 여기도 재질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칼라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다가 칼라 지정해서 색상만 제가 이렇게 까맣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그러면 모델링 된 거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색상 부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룹에다가 이렇게 재질을 주잖아요. 지금 질감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안 바뀌어요. 여기에 텍스처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제가 그룹을 오픈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Make Unique Texture. 이 항목만 있습니다. 방향을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 그룹에다가 통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전체에 똑같은 질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질감을 바꿀 거면 유니크한, 특별한 질감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얘를 Make Unique로 바꿔버리면 이제 비로소 텍스처 항목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얘만 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질만 별도인 겁니다. 이 재질만 별도인 거예요. 다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주셔야 됩니다. 포지션.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재질의 방향을 바꿔보시죠. 다음 또 하나, 되게 어색한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뭐가 어색할까요? 모델링은 잘했어요, 그죠? 근데 뭔가 하나 어색해요. 뭐가 어색할까요? 3D에서 어색한 이유. 맞아요, 그림자가 없어요. 항상 3D는 그림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섀도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섀도우 한번 찾아보시죠. 다 찾으셨나요? 네. 이 섀도우 항목에 보시면 여기 UTC 빼기 7이라고 돼 있죠. UTC가 그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영시로 해서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요 UTC 요 타임대 말고 그 왼편에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그림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야 자연스러운 3D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UTC 시간대는 좀 이따 바꾸기로 하고요. 바로 이 부분, 타임과 데이트 보이시죠? 데이트는 날짜고 타임은 시간이죠? 네, 바로 여기요. 줄라이나 어거스트. 줄라이가 7월이고 어거스트가 8월이죠? 네. 세프템버, 옥토버, 네. 이렇게 7월에서 8월 사이. 이때가 해가 가장 높게 있는 때죠? 해가 가장 강렬한 때. 그 다음에 시간도 오후 1시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림자가 가장 하늘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물론 이거 시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도 조절이 됩니다. 자, 그림자를 조절해 보시죠.
이제 시간대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대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대략 9시간 정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요. 이걸로 이렇게 시간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대를 여기서 바꾸지 마시고 어디로 가냐면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요.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프리페어런스도 있고 모델 인포도 있습니다. 모델 인포를 누르시면 자, 바로 여기 지오메트릭 로케이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지오 로케이션, 지정학적 위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애드 로케이션과 클리어 로케이션이 있는데 얘를 쓰지 마시고 이 아래 매뉴얼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국가, 시도, 그 다음에 위도, 경도 이렇게 나옵니다. 북위 37도, 동경 132, 북위 37. 얘가 우리나라 저기 독도 위치죠. 정확한 건 아니에요. 노래 가사에 있었죠. 그죠? 옛날 노래 중에 요 좌표가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요. 뭐 일간에서는 뭐 이거 정확한 위치는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네요. 여기 시도는 안 바꾸셔도 돼요. 여기 국가나 시도는 안 바꾸셔도 돼요. 이 롱기튜드하고 레티튜드하고 이 두 가지 값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자,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대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UTC 플러스 9으로 바꾸지 마시고 모델 인포에 여기 지오 로케이션에 셋 매뉴얼 로케이션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우리나라를 좀 더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우리나라 8월 10일 오후 1시의 그림자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그림자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일 메뉴.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내보내기요. 내보내기. 이 중에 2D 그래픽이요. 2D 그래픽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오늘 날짜가 2023 1019. 그 다음에 확장자. 이거 예전에 제가 CAD 하면서 설명드린 적 있었죠? PNG 파일 쓰셔야 돼요. 자, 익스포트. 자, 다 나갔을 겁니다. 한번 확인. 문서에 2023에 여기 있네요. PNG 파일.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나가게 됐네요. 얘를 들고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얘를 모델링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 화살표를 누르면 사각형의 방향이 이렇게 조절이 되죠. 자, 700, 400. 자,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죠. 여기 라운드가 전부 다 50mm예요. 그래서 테이블 이용해서 50mm를 전부 다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50mm짜리를 쭉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4개를 한번 그려보시죠. 보통 우리가 여기를 그리려면 서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지우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크 명령을 이용합니다. 시작점, 자, 끝점. 이때 더블 클릭.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이때 탄젠트가 되는 지점이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선홍색으로 바뀐 거? 네, 이렇게 선홍색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 더블 클릭. 다시 한번 봅시다. 클릭하고 선홍색이 나오면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를 싹둑 잘라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크가 지닌 특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부터 100mm, 양쪽으로 이렇게 100mm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꼭지점 세우고 다시 또 위로 250. 테이프. (250) 그 다음 100mm, 다시 100mm, 다시 한번. 이번에는 5스냅을 이용할 겁니다. 미드 포인트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라인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제가 이제 좀 편의상 지워놨습니다. 자, 테이프.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중심점은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반지름이 100mm랍니다. 사선도 테이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심점이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크. 자, 시작, 끝, 더블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여기 만들어 보시죠. 자, 조금 어려운 모델링을 해볼까요? 자, 요가잼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자 눌러서 오른 버튼,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요. 이때 JPG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저장해 보시죠. 자, 다리부터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죠. 크기를 보면, 다리 크기를 보면 70mm, 여긴 40mm. 크기가 다르죠, 위아래가. 근데 여기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죠,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작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요. 렉탱글 70,70, 그 다음 푸시앤풀 720.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때 그룹을 만드시면 안 돼요. 아직 작업이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해보시죠. 그 다음 이렇게 안쪽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이 바깥쪽이죠.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화면을 돌립니다. 그 다음 모서리 2개를 선택해서 복사. 얼마까지요? 100mm까지요. 이렇게. 그러면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복사해 보시죠. 모서리를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30mm, 다시 얘를 바깥쪽으로 30mm.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위에는 굵고 아래는 얇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바깥쪽은 일직선이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늘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상판이 1200에 750이에요. 자, 렉탱글 1200, 750,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생겼군요. 자, 상판을 올려 보실까요? 플립 얼롱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오른 버튼 누르시면. 플립이 뒤집다 라는 뜻입니다. 얼롱은 정렬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빨간색 축 방향으로 정렬하기, 이렇게 초록색 축 방향으로 정렬하기, 파란색 축 방향으로 정렬하기. 얘는 좌우로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립 얼롱하고 그룹 레드를 누르면 간단하게 정리가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이번엔 다리 2개를 동시에 선택해 봅니다. 다리 2개 동시에 선택하고, 자, 복사. 이번엔 어느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린 방향이죠. 그러니까 오른 버튼 플립 얼롱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리를 한번 그려 보실까요? 사각형을 여기다 하나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이렇게 100mm 높이 맞춰서,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시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재질불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재질이 있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재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저장된 재질은 어떻게 불러올까요? 외부에 저장된 재질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 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부에 저장된 재질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자, 파일 메뉴에 임포트요. 파일 메뉴에 임포트를 쓰시면 됩니다. 임포트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불러드릴 수 있는 포맷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JPG입니다. 그러면 JPG에 대한 이미지가 뜹니다. 제가 다른 재질을 하나 불러와 보죠.
맵소스 첫 번째 마루 데크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시작 위치 그 다음에 시작 위치 그룹이라 그렇구나. 그룹이라 안 들어간대요. 다시 파일 임포트 자, 선택하고 다시요. 다시 자, 바로 이 부분 여기 지금 텍스처로 되어 있죠? 이거 텍스처 체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임포트 시작 위치 그 다음에 크기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시죠. 이렇게 재질을 여러분들이 하나 불러다가 입혀보시죠. 요게 외부에 있는 재질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룹을 오픈하시고 파일 임포트 파일 포맷 지정하시고 텍스처 선택하시고 불러드리고자 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임포트 그 다음 그림이 시작할 위치 그 다음에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파일 임포트 자,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미지 선택하고 텍스처고 임포트 자, 이렇게요. 시작점 또 왜 파일 임포트 자, 시작점 그 다음에 크기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넣어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 보시죠. 크기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영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복사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도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빼고 삭제. 다시 여기 빼고 삭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아크 시작 끝 중간 확인. 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아크 시작 끝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시 시작 끝 이상 없고 시작 끝 이상 없고 시작 끝 이거 또 그러네. 시작 끝 야. 다시 시작 자꾸 바깥으로 내려가네. 다시 시작 끝 다시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어떤가요? 여기 라인 따라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